네, 다음은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쌍무계약의 특질입니다. 무슨 계약이요? 네, 우리가 전전했을 때 전형이 있고 뭐가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성하고 뭐가 있어요? 요물 있죠. 여기 한 세트예요. 이렇게 한 세트. 그래서 563조. 그 다음 뭐예요? 약정. 그래서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면서 전형이면서 뭐다? 이거 하면서 이제 계약하면서 이제 무슨 계약 들어가요? 계약금 거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 매매가 이게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약금 해제가 꼭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서 문제 풀고 나머지 건 그냥 하늘의 뜻이라고 문제 풀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이 몇 번에 있을까? 뒤에 있어요, 뒤에. 못 풀어,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이제 약정 가지고 한 거죠, 이게. 요물계약은 약정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뭐 해야지만이 다 줘야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물계약의 물건 인도는 성립이야, 효력이야? 그 뭐에 관한 효력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약정 낙상한 다음에 이제 효력이 생긴다 가지고 노는 게 뭐야? 효력, 유효, 달라는 효력이, 채권적 효력이 있다. 갑의채권은 의뢰채무, 의뢰채권은 갑의채무.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효력이 생긴다. 쌍무. 그 다음 뭐예요? 편무. 그러면 채무 두 개가 있으면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채무 이행하는 것을 출출. 나도 출연, 너도 출연하는 것을 뭐라 한다? 네? 유상,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쌍무에서 유상 갈 때 여기서 딱 엎어지는 게 뭐야? 아니, 무가 가야 되잖아. 그게 여기서 못 가는 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야. 갑의 채권은 의뢰 채무고 의뢰 채권은 갑의 채무인데 못 가면 이게 뭐 채무 불이행 문제 생기잖아요. 채무 불이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행, 지체가 있고 이쪽은 뭐가 있고 이행 불능이 있고 이 중간에 가면 이제 정계행이라는 것이 있지. 예식장 화한 주문은 요건 최고 필요하고 정기행위는 최고 필요 없고 요것도 최고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채무불이행 앞에 쌍무계약의 특질 두 가지가 있네. 무슨 관계? 동시이행 있잖아요. 동시이행은 뭐하고 연결돼 있고 쌍무계약의 무슨 이행은 동시이행하고 채불에 뭐하고 이행 지체랑 이게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항변권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 이행 시에 빠지면 돈 같은 경우는 지연이자. 무슨 이자요? 지연이자. 여러분들이 이 지연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특히 약자들은 은행에서 돈 빌릴 수가 없으면 주로 어디다 가서 돈을 많이 빌려요? 어디다가?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돈을 갚을 기회가 없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신체 포기 각서까지 들어가잖아. 지금 별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자 붙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시 책임 면제 받죠. 지연이자가 안 붙겠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위험부다. 무슨 부다? 이거 같이 들어가 있잖아. 방금 했었잖아, 지금. 매도인이 불냈다, 매수인이 불냈다, 제3자가 불을 냈다. 이 틀 속에서 공부를 하시면 딱 틀이 맞으면 답이 딱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세트야. 그럼 유상의 포인트는 뭘까? 유상의 포인트는 나도 채무를 출했고 너도 출했는데
매수인의 추이는 퍼펙트한데 매도인의 추이에 문제가 있으면 가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은 두 가지가 있죠.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근데 계약법 가가지고 계약 분류 하나 마치시고 낙성 가서 하나 마치시고 이거 항변권 어떤 풀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행치 이거 한 문제 법정해지 이거 위험부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담보 책임 마치고 그다음에 이거 해약금 해제 마치면 그럼 설령 임대차 몰라도 그냥 대충 한 7개, 5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계약법이 몇 번부터 시작된다는 거. 65번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학개론이 1번부터 몇 번까지? 40번. 민법 몇 번부터? 41번부터 몇 번까지? 80번까지 있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수험생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게 되면 그냥 1번부터 풀어 이렇게. 이렇게 풀다가 한 65번에서 한 70번 정도 오게 되면 65번 문제 계약법 정도 가게 되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남아.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감독관이 몇 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이야기가 떨어지면 거의 이 65분부터 여기는 뭐예요? 거의 10분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궁박으로 이끌죠. 네? 시험 볼 때부터 무슨 상태에 빠져 있어? 강박에 들어가 있어. 무슨 상태야? 쫄아가지고. 그래 풀다가 이제 10분 강박, 궁박. 정신적 궁박이야? 경제적 궁박이야? 정신적.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그 다음부터 밑에 문제 못 풀잖아. 이 시간은 이제 뭐 하는 시간이야? 답을 이기하는 시간이야. 감독관도 좋은 감독관 만나면 조금 봐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지금 뭐 답지를 쓰고 있어. 미안하니까 저쪽부터 일부러 늦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악랄한 감독관은 뭐야? 쓰고 있는 데 가서 뭐야? 악랄한 게 아니고 그 사람 할 거 하잖아요. 요즘은 안 봐준다니까. 왜? 봐주면 또 누가 또 인터넷에 찔른다니까. 그러면 잘못한 거 법적으로는.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인간적인 문제가 없는 거야. 봐준 건데 편히 봐준 건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분이 그 시험 보다가 이 감독관이 시험지를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험지를 천천히 나눠주니까 여기에 있었던 뭐야, 여기. 갑자기 빈장 상해, 빈장 안 상해. 빨리빨리 나눠주지, 뭐 그렇게 천천히 나눠주는 거야. 그 시험 보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지 끝났을 때 걷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걷어가는 거야. 화가 나,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와, 시험지를 나부터 받아가냐고. 저부터 받아가야지. 감독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미안하다고. 근데 화를 내는 순간 날아가잖아 이게. 이게 우우 써가지고. 그럼 떨어졌어. 떨어진 게 누구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감독한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미기에서 답을 이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답 옮길 때 보통 답을 고쳐야 안 고쳐요. 처음에 1번, 3번에서 1번 했다가 답 쓸 때 몇 번 써야 되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답을 고치지 몇 번으로. 이런 걸 경솔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이 경솔이 몇 개야? 한두 개가 아니야. 한 10개 이상 돼. 그다음에 모르는 문제들 있죠. 아예 답을 모르는 거 있죠. 이게 몇 개나 될까? 과목별로 몇 개나 될까? 아예 답을 모르겠어. 뭔지, 뭐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10개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10문제.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지. 답도 못 찾았지. 이것도 읽었지. 밑에 10개 못 읽었지. 총 몇 개를 찍는 거예요?
30개 보통 찍는다 이 이야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찍는 것이 틀리는 게 아니고 감으로 맞히는 거예요. 뭐로 맞힌다? 감으로 맞히는 거지 알고 맞히는 건 몇 개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해도 뭐한다? 합격 패스한다 이야기예요. 이렇게도. 패스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면 이제 화가 나지. 한두 개 모자랄 때. 그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아예 읽고서 모르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는 무경험 아니에요? 모르는 건 무경험 아니야? 그러니까 무경험은 읽지 말고 패스를 하라 이야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학교론 10문제, 민법 10문제, 20문제는 뭐하고 아예 읽지도 말고 그냥 뭐하라? 패스하면 이 뒤에 10개 문제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개 문제를 뭐 한다고? 어차피 30개 찍은 거 아니야? 읽어보지도 못하고 30개 찍었는데 그럼 여긴 읽어도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모르고 하시고 패스. 학교론 10개, 민법 10개, 패스. 그러면 이제 무경험은 패스로 뭐 한다? 극복하시고. 에? 그리고 여기 궁박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답을 고르잖아요. 바로 답을 옮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쓰지 않고 뭐 한다고 바로. 보통 답을 나중에 옮겨 바로바로 써요. 나중에 옮기다가 이제 어떤 문제 생기느냐? 어떤 수험생이 시험에 합격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떨어졌어. 합격했다 해가지고 3년 만에 합격해가지고 온 가족 전부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족여행도 가고 다 갔다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밀려 쓴 것도 아니야. 이름을 안 썼어. 이름을 왜 안 썼을까? 본인이 답안지를 하도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는 답안지 이름 썼을 거 아니야. 하도 답안지 바꿔내니까 감독관도 뭐예요? 확인하다가 나중에 어린애 썼겠지 생각했지. 이름이 없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그 시험장 그 안에 가서 보니까 딱 시험 문제 이름 없는 문제는 자기밖에 없잖아. 법원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못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합격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궁박하고 뭐예요? 응? 답안지 고친다 안 고친다. 이 세 가지만 궁박, 경설, 무경험만 요것만 벗어나면 패스될 확률이 높다니까.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세요. 나는 진짜 힘이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학개론 20개 패스, 민법 20개 패스하고 20개로 승부를 걸어. 어차피 잘 모르겠어. 공부도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럼 뭐 한다? 승부를 걸 때 어떻게 한다? 20개 패스, 20개 패스. 좀 짧은 거라도 20개 집중적으로 보고 시간이 남을까 안 남을까? 그때 보라고 몇 개 건질 수 있는 점이지. 그럼 그게 훨씬 더 승률이 높아.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풀다 보면 여기 민법 가가지고 멍 때려가지고 거의 다 읽지는 못해. 그러니까 짧게 좀 자신 있으면 15개 뭐 하고 패스 나머지 25개 가지고 승부한다든지 그런 전략 한번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널리지 마시고 내가 포인트 잡았어 공부하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상변권은 어디서 온다? 쌍무계약에서 온다. 자, 이거랑 비교되는 게 유치권이야. 무슨 권? 보증금 반환 가지고는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유치권 되었더라면 지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부업법 만들 필요가 없겠지. 유치권 인정되면 주인 바뀌어도 계속 뭐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유치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뭐예요? 쫓겨날 일이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3편 채권 동시이행 항변권 문제잖아. 그럼 주인 바뀌기 전까지는 항변할 수가 있는데 뭐가 바뀌면?
주인 바뀌면 채권, 항변권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없잖아.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도록 만들면 무슨 법이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나오는 겁니다. 항변권 문제 기억하시고요. 75번 갑니다. 자, 75번은 그냥 조문에 있는 거 몽땅 쌍무계약 갖다가 얹혀놓은 거예요. 자, 75번에 맞는 지문은 2번. 몇 번이요? 2번을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자, 1번 지문은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선이행 의무자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없죠. 단 2번처럼 불안할 때는 항변할 수 있죠. 자, 3번은 양쪽 잘못 없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니까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맞지. 네 번째 질문은 채권자 잘못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채권자한테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맞죠. 다섯 번째는 어차피 채권자 수령 지체,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다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75번 2번이고요. 다음 76번. 76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자, 3번이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뭐예요? 현재까지 왔을 때. 그 얘기하는 거죠? 매도 입장에서는 전체가 지연이자라고 얘기하겠지. 누구 입장에서는? 매도. 매수는 어디까지만 얘기할까요? 잔금 지급 이전까지만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하겠지. 그럼 법원에서 누구 편 들어줘요? 네? 매수인 편. 그래서 어디 기준? 어디 기준? 응? 잔금 기준 뭐만? 이전 묻전 중도금만 뭐고요? 이행 지체이다라고 되고요. 잔금 기준 이유 묻전 중도금은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중도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76번은 3번. 갑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죠? 꼭 좀 가서 해결하시고요. 네, 77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자, 내용상은 지금 위험부담 문제 얘기입니다. 자, 교부하기로 했는데 1번은 누구 잘못으로? 을 잘못으로 이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을 위험부담이죠. 2번은 양쪽 다 잘못이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가 없죠. 1번은 갑 위험부담. 세 번째는 갑이 자신의 채무 일체 이행을 뭐 했는데 최근 을이 뭐 하지 않았어요? 수령하지 않았지. 그럼 대가 손실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1, 3번은 을 위험 부담, 2번은 갑 위험 부담이죠. 자, 그런데 4번은 건물에 뭐가 설정되었고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악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담보 책임 있잖아. 악의도 인정되는 거. 모두 인정되는 거.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거. 권리 전부가 타인 것. 그죠?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지.
권리 일부가 타인권 못 넘겨붙으면 그것만큼 까라. 대금 뭐다? 감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하는 매수인은 네? 뭐도 할 수 있고 손해도 할 수 있고 해지도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말해봐요. 전해. 전해라고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지 뭐.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거.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게 이거예요. 보통 악의는 뭐가 안 되는데 갑자기 4번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담보책임 얘기하는 겁니다. 70번 4번이고요. 다음 78번 갑니다. 78번은 정답이 4번. 항변권 있으면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9번 갑니다. 동시행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네, 79번은 기억은 담보 목적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는 이건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채무 변제,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디귿 해제가 되면 각 당사자 원상 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에 의한 관계가 될 것이고, 뭐 리은 아까 했었습니다. 전세권 기간 만료가 되면 서로 주고받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79번은 정답이 5번. 80번은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자, 경매가 무효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은 발생하지 않죠. 경매가 무효가 되면 주고받은 거 서로 원위치. 만약에 경락인하고 채무자끼리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동시행관계가 되겠지. 사람이 같으면. 근데 사람이 다르죠. 몇 번에서는. 2번에서는. 왜? 거기 경락일 낙찰자는 채무자한테 말소 해줄 의무가 있고 돈 배당받아간 채권자는 누구한테? 낙찰자인데 돈 배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사람이 같다면 무슨 관계가 되겠지만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관계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이 나오면 괜히 인정되는 것 가지고 힘쓰지 마시고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공격하는 게 시험 포인트야. 뭐 선풍기 무에 해당하는 것보다 해당하지 뭐예요? 않는 것 공부하는 게 낫고 항변권 인정되지 뭐예요? 않는 것 공부하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자, 44번은 위험부담 아까 있었습니다. 조문 따라 들어가면 맨 밑에 거 있죠? 546조 있습니까? 네? 이게 매도인 불이야. 무슨 불? 538조가 매수인이 불낸 거. 537조는 둘 다 잘못 넘는 제3자 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제3자라는 계약입니다. 45번이 제3자라는 계약인데 이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뭐가 아니라는 것?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데 수익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 관계하고 무슨 관계? 대가 관계를 좀 기억하시고 7번 있죠? 7번하고 8번?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두세요. 7번, 8번. 자, 7번은 사고 친 경우. 보세요. 병이
을한테 무슨 표시를 했는데 수익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을이 뭘 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일으키면 네, 갑이 유학자죠. 유학자가 계약을 뭐한다? 해제하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에 들어가죠. 무슨 회복? 누구한테? 을한테 하는 거예요. 이때 병은 수익자는 수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는 못하지만 그 수익자는 누구한테? 을한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두고서 여기 유학자가 뭐하고 수익자가 뭐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을한테 뭐 할 수 없으나 해제는 할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병이 을한테 만약에 그러면 을이 병한테 채무를 이행했는데 뭐 했는데? 자,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네? 그러면 을이 누구예요? 낙약자죠. 에? 낙약자는 해제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네? 갑한테 해야 되겠죠. 해제하면서 원상회복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갑한테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하는 거요? 자, 손해배상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수익자한테 할까요? 똑같이 누구한테 한다? 갑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 8번. 을이 병한테 돈을 줬는데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가 됐을 때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한테 대금 반환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익자는 계약 자체가 유효일 때 갑이 사고치든 을이 사고치든 수익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낙약자는 돈 받아간 누구한테? 수익자한테 무슨 회복을? 원상 회복, 손해배상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한테만? 자, 81번 갑니다. 81번 정답은 4번. 몇 번이요? 수익 의사 표시한 제3자는 낙약자 체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해제권 없습니다. 단지 수익자로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82번 똑같은 제3년 계약입니다. 옳은 지문은 82번은 2번. 몇 번이요? 낙약자 을은 갑병. 거기 을이 끼어들 필요가 없죠. 을은 갑을 관계 문제 가지고 병한테 가서 항변할 수 있지만 갑병 대가 관계 문제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없죠. 2번 질문 맞습니다. 1번은 왜 틀렸어요? 합의 내용을 병한테 통지하면 수익자가 대금 채권 취득하는 건 아니죠. 수익 의사 표시했을 때 권리 발생하죠. 세 번째, 을이 병한테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해지할 수 있습니까? 병은 무슨 권 없어요? 해제권 없습니다. 병 권리가 확정돼도 당사자 갑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까? 아니 뭐 수익 의사 표시가 했다 하더라도 갑은 이 계약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계약 자체가 꽝이면 수익자 권리도 꽝이지 뭐.
이때 수익자가 의사표시 선의 제3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계약 후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자는? 수익자는 의사표시 당사자의 이후에 나타난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해지할 때 병의 동의 받을 이유는 없죠. 제3자간 계약도 문장으로 표시되기보다는 이렇게 갑을병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에 갑니다. 계약 해제는 했던 거예요. 계약 자체는 퍼펙트 유효다. 그죠?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무슨 배상? 손해배상 길 따라서 쭉 간 거예요. 네, 바로 갑시다. 83번. 갑의 건물에 대한 갑을세의 계약이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단 정답은 3번. 83번은 몇 번이다? 3번. 자,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을. 계약은 소급적 이미 끝난 거죠. 그죠? 근데 을이 계약의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이행을 구하는 것은 논리 모순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뭐를 해놓고 아니 자신이 해제를 해놨으면 계약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시 계약이 있다고 청구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지. 낙장불입이야. 따라서 잘못 있는 누구도 갑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해주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해제했다가 다시 이행 청구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4번 갈게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 정도에서 나오면 좋겠죠. 자, 기억은 이행지체입니까? 이행불능입니까? 기억? 거기 이행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행불능은 뭐예요?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해요? 최고가 불려야? 불려 여기 들어가겠지.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 이행기 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했죠.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지체지만 명백히 표시했으니까 추가할 필요가 없겠죠. 디귿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특정 기일까지 설정된 게 말소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뭐 해버렸다? 지났다. 불능은 아니죠. 지체, 필요하다, 지체라고 봐야 되겠지. 리을도 마찬가지죠. 담보물 제공 약정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박스 문제지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84번은 1번. 중개사 문제는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자, 85번 갑니다. 85번은 별표해 두시고 85번은 일단 정답은 1번. 합의 해제했다고 돼 있어. 뭐 했다고요? 합의 해제 나올 때마다 맨날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들어갈 이유가 없지. 또 대금 이자 붙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서로 원해서 합의해서 해제했을 때는 이제 또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합의 해제할 때는 무슨 회복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무슨 배상? 무슨 배상은 없어. 손해배상은 뭐예요? 당연히 없겠지. 근데 원상 회복할 때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돈 돌려주는 거 있죠? 네?
대금의 이자 붙인다 안 붙인다 이거는 안 붙인다. 그래서 두 가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뭐가 없다고. 그냥 손이 없다. 요거는 다 눈치가 빨라서 아는데 요거 이자는 이게 붙일지 안 붙일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 손이 없다.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돈 돌려줄 때 대금 이자 붙여줘야 되겠지. 무슨 해제는? 일방적인 해지할 때는 대금 이자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되겠지. 그럼 대금 이자 붙이는 것은 이건 원상 회복으로서 돈 붙이는 거지 귀책 사유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 태도입니다. 거기 반환 의무 이행 지체 책임은 아니야. 그냥 뭐요? 원인 없이 받은 것.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서 돌려줄 이자지 잘못으로 인한 이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도 돈만큼은 계속 뭐가 붙는 거 안 주면 서로 동생 관계 있잖아. 동생 관계 있어도 뭐야? 대금의 이자는 계속 붙어 안 붙어? 붙는다는 얘기야. 받은 날로부터 뭐다? 이자 붙여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제가 되면 등기는 무효등기죠. 유인성. 그 무효등기에 붙여 먹은 사람이 모르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보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제 전이든 후든 선의는 보호 받아. 해제 후 악인은 보호를 못 받겠지만 해제가 됐을 때 해제된 무효등기에 붙은 누구는 선의는 보호받는다. 3번이 자주 나옵니다. 네 번째는 유인성이니까 해제하게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지. 그럼 소유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반환?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해야 되지 맞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제했으면 계약은 소급적 소멸했죠. 근데 다시 또 이행 청구하게 되면 논리무순이죠. 저쪽에서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방약과 밑에 565조 해약금 반드시 나온다고 기억해 두세요. 이 해약금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응? 계약이 나올 때마다 쓰는 단어 있죠? 네? 서로 뭐요? 약정. 그 다음 뭐죠? 일부 지급. 그 다음 뭐죠? 다다 있고 뭐다? 해약금 해제.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약정한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고 퇴해 거릴 수 없고요.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도 뭐가 안 되고 이제 이 밑에다 들어가는 것이 이행의 착수죠. 뭐라고요? 중도금 지급자 요 사이에서만 뭐 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런 걸 여기다 스토리에다 쟁 붙인 게 이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다? 자, 86번 갑니다. 86번은 정답이 3번. 자,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돼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죠. 완결권 행사할 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될까? 양수인이 아니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양도인. 갑 소유권, 을 가등기, 현재 소유자, 병 소유권. 본등기는 최초에 해준 갑한테 합니까? 현재 소유자 병입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최초 갑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양수인이 아니고 누구다? 양도인. 다음 87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이요?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죠. 무슨 배상도 없고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그 밑에 원상회복도 있고 무슨 배상도 있고, 그럼 그 옆에다가 해약금 해제는 둘 다 계약은 소급적 수매는 맞습니다만은 해약금 해제는 무슨 문제도 없고 원상회복도 없고 무슨 배상도 손해배상도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자, 48번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570 몇 조죠, 그게? 6조. 그게 저 손해. 자, 앞에 다시 가볼게요. 48번의 1번이 아까 했던 거죠? 전해. 뭐라고요? 48번 1번이 전해. 권리정보가 타인 것 못 넘겨 받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담보 책임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준 돈 돌려달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거기 세 번째 있죠. 권리 일부가 타인 것 못 넘겨주면 대금 감액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3번이 뭐예요? 일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6번이 저 손해. 담보 책임 들어가면 전부. 그러니까 포인트가 선의일 때 내질 않고 어디다 주로 낸다. 악의일 때다 포인트 잡아서 내잖아요. 여러분 악일 때 인정되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악일 때 인정되는 거. 악일 때 인정되는 거 뭐 있어? 어? 순서적으로 총칙에서 무권 대리에 악의 상대방 최고할 수 있지. 철회는 안 되지. 그러니까 무권 대리 꼭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203조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한 청구권도 선악불문 인정되잖아. 물권법에서 나오잖아. 또 채권법에서 아까 법정 해제 있죠. 해제 기준 이전 매수인 등기는 유효등기지. 선악불문 보호받아요.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근데 해제가 되면 그 등기가 무슨 등기야? 무효등기에 붙은 사람은 선임한다고 악이 안 되지. 그러니까 법정 해제 채권법 나와 안 나와? 나오지. 특별법에서 수탁자부터 먹은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그러니까 가서 20문제 풀 때 내가 꼭 나오는 것들 가서 먼저 빨리 찍어서 풀으란 얘기예요. 괜히 쓸데없는 데서 뭐 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에서 괜히 읽다가 시간 뭐 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꼭 시험 끝나고 나서 10분만 더 있었으면 10분만 더 있으면 시험도 다음 달에 봤으면 좋겠지. 갑자기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아니야. 또 연기해도 그대로 마찬가지야. 시험 보는 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뭐 갑자기 코로나가 뭐 또 격리해서 또 시험 연기될 것 같아요? 연기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이게 몇만이 보는 거야 시험이. 36만이 본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자격증 이부도 없앤다고 또 난리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막 헷갈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다고? 평상시 있는 그대로 하는 걸 갑자기 와서 뭐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왜? 갑자기 바뀌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바뀌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법은 뭐 한다? 민법은 자꾸 바뀌어 안 바뀌어? 오늘도 뭐 국무에 뭐 통과됐다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애들 이 징계하면 돼 안 돼? 이제 애들 뭐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 때리면 애들 뭐 할까? 신고할까 안 할까 이제? 미국에서는 애 때리면 뭐 한다? 신고해 신고 안 해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가서 자발적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공부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얘기해 주는 거야. 미국에 있을 때 딸내미가 그렇게 속을 쓰게 나는 거야. 그래서 하도 열받아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방 안에 가둬놓고 그냥 거기서만 그냥 그다 신고해가지고 가서 못 쓰고 한 달 내내 반성문 쓰고 나서 정신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 와가지고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가다 놓고 뭐 했다? 그리고 딸내미 보낸 거야. 미국 가면 또 뭐 할까봐. 걸릴까봐. 근데 앞으로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로 자꾸 가는 거야, 사람들 전부 다. 이 법이 자꾸 너무 강조가 되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갖다가 들춰내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이게 없고 이렇게 하고 현재 있는 것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자꾸 이 과거를 뒤적가지고 막 털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사람 못 살아. 그런 너무 법을 강조하면 안 좋아. 자, 담보 책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무권대리, 총치, 물권법, 점유자, 회복자, 채권법, 법정해제, 특별법 뭐다? 명의신탁. 그리고 담보 책임도 악의 임해도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자꾸. 악의도 인정되는 거 낼 수밖에 없잖아요. 출제자들이 선호한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풉시다. 88번 정답은 1번 몇 번? 전해. 권리전부가 타인것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89번이 기출문제 하이라이트야. 저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89번에 거기 1번이 전부죠.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지. 2번이 일감. 감액 청구할 수 있죠. 3번, 4번은 악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것들. 반드시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쓰는 거. 5번이 바로 뭐예요? 저당권 붙은 부동산 산 매수인. 안고 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당권 실행으로 날아가면 알고 샀다 하더라도 해제 플러스 뭐까지 간다? 손해배상까지 간다. 이게 됐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달라. 그런 얘기.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